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의 지시가 분명합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GP 감시초소를 향해서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어요. 이것은 김정은이가 5월 1일 재등장한 이후 그동안 고심하던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발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된 어떤 이목을, 세계적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림수고, 가장 약한 고리인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미국을 갈라놓고 문재인 정권을 더욱더 종속화시켜가지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은 문재인 합의에 나오는 대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분영이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문재인 정권은 평화 경제라고 또 사칭합니다. 대한민국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듯이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축적한 이 경제력을 북한이 착취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전략에 기초한 도발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틀린 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김정은 정권이라 하면은 헌법상으로는 반국가 단체고, 그리고 UN 결의를 통해서 보면은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반인도 범죄 집단이죠. 그리고 유교 남침, 인권 유린 등 이런 정권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연대했다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용어에 민감하니까 문재인 씨의 발언을 쭉 추적하면은 이런 엄청난 말이 슬쩍 가려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닦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한 고급 정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수석 그리고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다. 요겁니다.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다. 그런데 바로 김정은이가 판문점 선언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지금 2년이 지나서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사기극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런 도발을 통해서 9.19 군사 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문 그 자체가 이적적 문서입니다. 적에게 이로운 문서고 우리 국군에 불리한 문서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공군력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은 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데 북한이 지키지 않아요. 김정은이는 작년에 서해안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9.19 선언 위반입니다. 9.19 군사합의문 위반입니다. 오늘 GP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격화시켜가지고 김정은 이른바 국무위원장의 부하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을 연대와 협력이라고 한 것은 대등한 관계의 연대와 협력이 아니고 굴종적인 관계를 연대와 협력이라고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가 적이고 반국가단체인 김정은 정권과 연대할 수 있습니까? 연대를 영어로 하면은 솔리데리티라고 합니다. 솔리데리티는 한 덩어리가 되고요. 가치관과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끼리 하는 겁니다. 한국과 김정은 정권이 솔리데리티가 된다고요? 북한 동맹 정권이 사회주의 독재와 공산 통일의 목표를 버린 흔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런 북한 정권과 연대하겠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독재와 공산 통일이라는 목표에 동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말이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이미 김대중, 김정일 사이의 6.15 선언, 그리고 노무현, 김정일 사이의 14선언, 문재인, 김정은 사이의 4.27 선언 등에는 이런 반역적 연대를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운명의 주인, 민족 경제 등등의 말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 정권과 연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면 미국에서는 탄핵은 물론이고 국가 반역 혐의로 구속돼 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문재인 씨가 말한 대로 4.27 판문점 선언이 연대와 협력이다. 적과 연대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가 공산 독재 체제와 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카밍아웃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장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때, 국가 반역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때 몇 가지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것인데, 예컨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반국가 단체 수개를 국무위원장이라고 축켜 세운 그 연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먼저 꾼 통일의 꿈으로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함으로써 마치 제주도민이 공산 통일의 꿈을 꾼 것처럼 역사를 조작 왜곡하고 그것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4.27 선언은 공산 독재 정권과 연대 협력하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넜다. 문재인 씨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국가의 무게를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뒤에 탄핵 일보 직전에 가자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왜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었죠. 정치는 정치고 법치는 정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백한 바 판문점 선언이 적과의 연대, 악과의 연대, 공산당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그게 기본 정신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4.27 선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마침 제가 2018년 4.27 선언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쓴 기사가 있어요. 그걸 다시 꺼내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역적 모의에 가깝다.
제가 그때 썼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념적인 문제는 이 사상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따분하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따분하고 딱딱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상이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상 투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니까요.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은 소위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문제는 민족의 개념이다. 자, 우리 지금 민족 하는데 남북한이 민족이란 말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 민족이 뭐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규명하고 논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2005년에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강충희, 원영수가 쓴 6.15 자주통일시대란 책은 2000년 6.15 선언과 14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가 사실은 공산통일의 대원칙임을 스스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 정신이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정일을, 당시입니다. 김정일을 민족의 수위로, 민족의 수장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통일하자는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실천이 민족공조인데 민족 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외세란 물론 미국이므로 민족 공조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일 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북한 문서입니다.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 보수 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 조성이니 한미공조의 우선이니 한미공조만이 대북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더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주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 통일입니다. 통일의 수단은 평화라야 됩니다. 평화적 자유 통일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함으로써 남북한 8천만 민족이 자유민이 되자. 그리하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선언을 한반도에서 완성하자. 그리하여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하자.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인데 여기는 난데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족이라 할 때 민족은 누구냐?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김일성 민족.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민족으로 구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반민족 세력으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주사파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손을 잡고 미국을 몰아내고 공산통일하자는 말을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요약해 놓은 겁니다. 4.27 선언도 바로 이걸 이어받았고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천기 누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연대와 협력은 대한민국을 통일함에 있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한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공산 통일에 합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논법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 공조에 나오는 민족을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란 뜻으로 해석합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에 저음하여 소위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지금 해외 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평양봉성은 1995년에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다. 다음 해에는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쓰면 다음 해에는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도 민족 공조 정신도 결국 북한 쪽에서 보면은 우리 김일성 민족끼리 합니다. 우리 김일성 민족끼리 미국 몰아내고 통일하자. 여기에 6.15 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어 있다는 게 북한식 해석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을 보면요. 민족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왜 여기 민족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민족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들이 주로 한 일은 수백만의 일본 민족을 아니라 한민족을 도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을 일본 천황보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도 더 많이 죽인 자가 몽골 군대보다도 더 많이 죽인 자가 이 3대인데 이 자들을 민족의 범위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민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민족 개념 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민족이란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 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 자주 통일이란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 분단이란 말로 전쟁 범죄 행위를 덮으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 문제, 인권 문제, 통일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문서가 4.27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은 민족 반역 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겁도 없이 북한 노동당 민족 반역 정권과 연대하기로 했다. 민족 반역 정권과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4.27 선언의 기본 정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상당히 대담해졌어요. 전쟁 범죄 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대우하겠다는 합의가 바로 4.27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문명국가가 조폭보다도 못한 범죄 집단과 연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동격도 아니고 마피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무슨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민주적 대표성이 없는 북한 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아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고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통일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배제의 대상이에요.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통일을 논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군사상의 적이요, 헌법상의 반국가 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 반역 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반인류 범죄 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은 4.27 문서라면은 이건 역적 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모조리 포기하였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대못을 박은 발언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은, 기본 정신은 연대와 협력이다. 즉 민족 반역 정권, 그리고 반인류 범죄 집단, 6.25 전범 집단, 사회주의 독재 정권, 그리고 공산화 통일 세력과 문재인 정권은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4.27 선언을 통해서 합의했다 하는 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통합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정당이면은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의 시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